안녕하세요. 윤부동산입니다. 어제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전세대출 총량 규제를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가계대출은 규제를 해야 된다라는 이중적 언어를 사용했는데요. 일단 전세대출, 집단대출은 총량 규제를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자, 실수요자 전세잔금대출 막혀 금융위원장 총량 규제 너머도 용인하겠다. 올해 총량 규제가 6%였고요. 사실 내년은 4%입니다. 올해도 문제지만 내년도 문제란 얘기가 되겠죠. 자, 서민 전세대출 차질 없이 공급하도록 해라. 은행권 18일부터 전세대출을 재개할 것이다. 자, 연말까지 대출 여력이 8조쯤 생긴다. 내주 가계부채 보완 대책을 발표한다. 오른 전세값 범위 내 대출이 유력해 보인다. 그러면 기존 전세 대출을 받았던 사람은 여전히 규제가 되겠는데요. 자, 연쇄적으로 중단했던 은행권 전세대출이 18일부터 재개된다. 금융당국이 연말까지 전세대출에 대해선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냥 관치금융이라는 걸 드러낸 거죠. 지난 한 달 동안 지금 혼란 속에서 고통을 겪었던 국민들은 무슨 죄를 졌나요? 도대체? 자, 그래서 8조 원 정도의 추가 대출 여력이 생겨 아파트 잔금 대출 등 집단 대출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이 지난달 전세 대출 규제 이런 거 하면서 기업 쪽으로 대출 영업을 엄청나게 했었는데요. 다시 또 전세 대출 쪽으로 영업을 하겠네요. 자, 최근 전방위적 대출 제한에 피해를 보는 세입자와 아파트 입주자들이 속출한 데다 문통이 실수요자 보호를 강조하자 금융당국이 한 발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 고승범이 결국 청와대에 졌다라는 신호를 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세 집단대출 중단은 없다. 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실수요자가 이용하는 전세대출은 4분기 총량관리에서 유연하게 대응할 생각이라며 어제 얘기했던 건데, 전세대출 증가로 가계대출 증가율이 관리 목표를 초과하더라도 용인하려고 한다고 어제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바로 농협은 다음 주부터 전세대출을 재개하기로 하고요. 하나은행은 지점당 5억에서 10억 정도 한정했던 것을 또 풀어준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올 들어 은행권에서 2조 5천억 안팎씩 늘던 전세대출이 총량 규제에서 제외되면 8조 원 이상의 추가 대출 여력이 발생하고 이 자금으로 은행들이 집단 대출을 충당할 수 있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물론 현장마다 어떻게 될지는 또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고 위원장은 연말까지 전세대출과 집단 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래서 18일부터 은행들 전세대출 속속 재개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5천억으로 제한했던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을 18일부터 정상화하기로 했다. 자, 우리은행은 영업점에서 취급할 수 있는 전세대출 한도를 추가로 배정하기로 하고 8일부터 일반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중단한 카카오뱅크, 이번 주 들어 전세 대출을 중단한 BNK, 경남은행 등도 재개 검토에 들어갔다. 다만 금융위는 중단됐던 전세 대출이 재개되면서 불필요한 대출이 나가지 않도록 여신 심사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 전세 대출 규제한다고 얘기하는 말이 나왔던 그 시점에 이미 가수요는 발생을 했죠. 미리 받아야 되겠다 해서 가수요가 엄청 발생한 이후에 이 혼란을 한 달간 겪은 다음에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하지 않았으면 충격을 받지 않았을 텐데 굳이 얘기를 해서 충격을 주고 충격을 준 다음에 또 이런 얘기를 한다. 그렇습니다.
자, 또 금융감독원 은행권과 합동 태스크포스를 꾸려 110개 아파트 사업장의 잔금 대출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다음 주 발표되는 가계부채 추가 대책에도 실수요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세대출 대책은 한도를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내로 제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전세값이 2억 원 올랐다면 2억 원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자, 이미 KB나 하나은행이 이러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게 이미 전세대출 규제에 해당합니다. 2억 원 내에서만, 그러니까 상승한 증액분에 대해서만 대출을 해준다는 거, 이게 규제였죠. 자,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대출 총량 관리를 해도 실수요자들이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렇죠. 정책이라고 하는 게 예상 가능해야 되는데 늘 뜬금없이 얘기를 했다가 부작용이 나면 바꾸고 부작용이 나면 바꾸고, 그나마 지금은 부작용이 나면 바꾸기라도 하죠. 이 정권 초기에는 부작용이 나도 그대로 밀어붙였죠. 정권 말이 되니까 이제 여론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임대차법 이후 주택매매 대출 수요가 전세대출로 전이 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이를 손보는 게 필요하다. 즉, 임대차법으로 인해서 주택가격이 너무 상승해서 매매를 할 수요가 전세 수요로 바뀐 영향도 있습니다. 전세 시장이 우리나라 국내의 전세 시장액이 450조 정도이고요. 그리고 전세 대출을 받는 사람이 100조 정도입니다. 그러면 350조는 자기 돈으로 전세를 사는 사람들이고요. 이 350조 전세 자금을 가진 사람들은 매수 수요가 언제든지 될 수 있는 수요가 되겠죠. 그러니까 전세 대출을 받아서 들어가시는 분들은 뭐 매수 수요로 돌아서기는 힘드시겠지만, 자기 자금으로 전세 들어가신 분들은 매수 수요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매수 시장에 뛰어들게 되면 매매가가 또 뛰어오르는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이런 불안정한 시장을 계속 유지하면 할수록 주거 안정의 불안감 때문에 매수 수요가 또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전세대출, 집단대출을 풀어준다. 그래서 집값이 하락할 여지를 또 없애는 그런 상황이 또 펼쳐지고 있는 겠습니다.